자, 11번 자바 문제인데 자바 문제의 객체지향스러운 코드 해당 문제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개정되고 나서 계속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자바와 관련해서 마지막 문제인데 11번. 자, 해당 문제는 상속, 클래스 간 상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버라이드 되어 있는 메소드에 대해서 자식 객체가 생성되어 있는 상황을 두고 자, 실행 결과는 출력 결과를 쓰세요 나와 있는데 이 문제 그냥 오버라이드 됐으면 이전 회차 문제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정보 처리에서 좋아하는 문제 스타일 중에 자, 기사에서는 나왔던 적이 없는데 산업기사에서는 매회 자주 출제하고 있을 정도로 좀 유행이 되는 코드가 재기호출. 자, 메소드인데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재기호출 문제가 여기에 같이 출제가 돼서 오버라이드와 결과까지 아시려면 재기호출의 결과를 유추하시고 잘 호출 관계에 대해서 일일이 연습하셔서 더하기 빼기 하셔야 돼요. 그죠? 자, 보시면 코드 전체적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자바 코드 클래스들을 모아놨죠? 해서 페어런트 클래스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클래스가 하나가 더 있네요. 차일드. 그리고 실행과 관련된 이그잼 클래스 해서 실행 클래스까지 해서 3개의 클래스가 있다. 자, 실행 클래스는 메인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고, 자, 제외한 클래스 페어런트와 차일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따로따로가 아니고 익스텐즈에 의해서 상속 관계에 있다. 자, 그럼으로써 자, 상단, 하단, 상위 클래스, 하단 클래스, 부모 클래스, 페어런츠가 자식 클래스에 상속되었죠. 자, 자식 클래스는 부모를 상속받았죠. 자, 그래서 모든 멤버를 상속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는 실제적으로 메소드 하나만 있네요. 컴퓨트 메소드 하나. 그죠? 예. 인트 반환 타입이 있고요. 컴퓨트 소개에 매개 변수 인트형 하나 있는 하나의 메소드만 있는데 그걸 자식이 받았어요. 그죠? 예. 그런데 아니, 자식 속에서 부모에 있었던 거랑 동일한 컴퓨트 메소드 있는 거 보이시죠? 똑같네. 그죠? 예. 자, 헤더가 똑같잖아요. 그럼 완전 일치하네. 자, 여기에 어노테이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버라이드. 자, 시험지에는 어노테이션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 지금 상황은 부모 클래스 속의 메소드가 자식 클래스에서 그대로 제정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을 오버라이드라고 한다. 자, 오버라이드 됐을 때는 그러면 예전의 부모의 기능을 자식이 새로 조정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재정의한 거예요. 이게 신규 기능이에요. 컴퓨트. 자, 그러면 이게 C++과 자바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자, 자바에서 오버라이드가 된 이후에는 부모에 있었던 컴퓨트라는 메소드 접근이 갱신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인식이 안 되고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컴퓨터 메소드를 호출하는 상황은 자식 거를 호출하게 된다가 핵심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행을 해서 NEW 중요하죠? 객체를 만듭니다. 차일드 객체. 차일드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자식 객체죠. 자식 객체를 참조 변수, 부모가 가리키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실제 객체는 자식 객체죠. 그럼 자식에 있는 컴퓨터가 중요한 거죠. 자, 해서 출력 결과를 쓰세요. 프린트죠, 프린트. 자, 프린트에서는 메소드를 호출을 한 이후의 결과를 적고 있습니다. OBJ라는 참조 변수 속에 객체, 자식 객체 속에 컴퓨터 메소드를 호출해요. 컴퓨터 2개 있죠? 누구요? 오버라이드 된 이후에 자식
컴퓨트를 4를 가지고 호출한다. 이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결과를 계산하기 전에 어느 컴퓨터? 했을 때 이 컴퓨터는 오버라이드 된 얘를 호출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시험 문제랑 상관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죠? 해서 객체가 무슨 객체? 자식 객체. 그죠? 자식 객체예요. 상속 상황에서. 그럼 본격적으로 죄기 호출해서 결과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해당 코드 보시면 child만 의미가 있는 거죠. parent는 우리가 호출되지 않으니까요. 자, 보시면 NW에서 자식 객체 있고 자식 객체 속에서 호출을 하죠. 자,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프린트 실행 결과 적으니까 호출된 결과를 반환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과 하나만 적는 거죠. 그죠? 저희가 4를 가지고 갑니다. 매개 변수 전달되는 거죠. 매개 변수 전달돼서 4를 컴퓨트 메소드에 호출을 해요. 자, 안에서 처리가 되고 나서 리턴에 의해서 int 해서 반환이 되겠죠. 여기로 반환이 되겠죠. 자, 정수값이 하나가 와서 결과가 1이에요. 자, 그러면 4를 가지고 가볼게요. 자,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서 해설에 있죠. OBJ에 컴퓨터 4에 4라는 값이 최종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계산이 되고 나서 최후에 뭐가 온다고요? 1이 와요. 자, 넘버 1, 2, 3, 4에서 14번이 메소드 간 호출 진행 순서예요. 자, 그럼 일단 4를 전달돼서 4가 전달되는 n은 이때 호출하는 상황에서 관리가 되는 지역 변수예요. 매개 변수이면서 자, 매개 변수 4일 때 의미가 있는 지역 변수. 그죠? 네, 4예요. 네. 자, 지역 변수인데, 4가 들어왔어요. NUM이 1보다 작니라고 했더니 아니죠. 자, 실제 코드가 if, else문이 아니고 단순 if문이 나왔어요.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단순 if문 좋아해요. 아무튼 여기에 리턴문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결과가 정수가 반환됐구나 라고 해서 리턴문을 봅시다. 자, 리턴문 뒤에는 항상 값 하나만 리턴이 돼요. 계산이 돼요, 수식이. 그리고 값 하나만 리턴이 됩니다. 이 리턴문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근데 잘 봤더니 더하기를 해야 되네. 그런데 그냥 숫자를 더한 게 아니고 뭔가를 또 호출해요. 컴퓨트. 자, 외부에서 호출할 땐 이렇게 OBJ라고 해서 객체명 참조 변수를 적어주고요.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할 때는 객체 점 없죠. 자, 이거 내부 호출입니다. 컴퓨트. 자기 자신이랑 이름이 같죠? 그죠? 그리고 갔다 와서 그 값과 갔다 와서 그 값을 호출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 이름을 동일한 메소드를 호출하는 상황을 죄기 호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진 않죠. 앞쪽에 있는 게 호출되고 처리된 결과 더하기 뒤쪽에 있는 게 처리된 결과 합해서 반환이 4의 결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4죠. NUM이. 왼쪽에 있는 거 먼저 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같이 결과가 나와야 되죠. 자, NUM은 4고 4-1은 뭐예요? 3. 3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자기 자신 호출하는데 4-1 해서 자, 두 번째 호출은 지역 변수가 3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3으로 다시 NUM이 또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3이 1보다 작냐? 아니죠. 아직 3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고 바로 안 되고 리턴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것도 3에 대해 2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왼쪽 먼저 자 해서 3-1 한 다음에 2를 가지고 다시 한번 호출에 들어갑니다. 자, NUM은 2고요. 2는 1보다 작거나 같지 않으니까 여기
또 같은 레벨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계산을 멈추지 않았네요. 자, 그래서 2-1을 했어요. 1이죠, 1. 1을 가지고 호출이 돼요. 1은 1보다 작거나 같니? 여기죠. return NUM. return NUM. 나는 지금 1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return NUM 했더니 자, 반환돼요. 어디에? 1 갖고 간 너. 1 가지고 가라 해서 자, 보세요. return NUM에 의해서 1을 가지고 반환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위치를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자, 1이었기 때문에 재기호출이 멈춘 거예요. 재기호출이 멈추고 나의 현재의 NUM은 뭐 있어요? 1. 그걸 반환해요. 그렇죠? 그러면 요 왼쪽이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n이 2일 때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왼쪽 부분 여기는 1이 됐는데 오른쪽 부분 컴퓨터를 처리해야 되는 2인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컴퓨터 2-3 합니다. 2-3.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멈춰 있죠? 자, 2-3 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자,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 나 지금 NUM이 마이너스 1인데 해서 마이너스 1을 반환을 해요. 그래서 이 오른쪽이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러면 n이 2인 상황에 왼쪽은 1, 오른쪽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뭐예요? 결과가 0이다. 그죠?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럼 그걸 가지고 3을 호출했던 이 지점으로 가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자, 3인 상황에 이 왼쪽이 결과가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오른쪽에 와서 3-3을 합니다. 3-3은 0이죠? 자, 0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0은 1보다 작으니까, 그죠? 예, 리턴에서, 자, 현재의, 그쵸? 0 가지고 온 상황에 리턴 0 반환해서 여기가 0이에요. 자, 0 더하기 0은 뭐예요? 아, 0 더하기 0은 0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n이 3일 때의 결과는 0을 가지고 여기 온 거죠. 그죠? 예. 아, 이쪽 0이야. 그럼 오른쪽 갑니다. 컴퓨터. 자, 넘버가 4죠. 4-3 하면은 1이죠. 1을 가지고 여기 진입을 하니까 그대로. 그렇죠? 예. 1인 상황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1 가지고 와서 반환이 되죠. 해서 0 더하기 1 하니까 결과가 뭐예요? 아, 결과 1. 해서 최종 1을 반환을 하는 거죠. 해서 아, 1이구나 해서 결과 1 가지고 리턴을 해서 출력 결과 1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재기호출의 결과가 지역 변수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수식에서, 그죠? 예. 이 우측에 있는 항 같은 경우에는 항상 호출되는 상황에서 1보다 작기 때문에 호출이 되고 나서도 호출한 수 자체가 반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n이 4일 때, 그렇죠? n이 4일 때 호출된 값이 1, 2라는 거고요. 자, 여기도 0, 그렇죠? 여기도 마이너스 1. 0이에요. 자, 그럼 오른쪽에 대한 항은 어렵지 않고 좌측이 연쇄적으로 재기호출을 지속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해서 여러분 천천히 정리를 하시는데 해당 부분은 재교출 중에서도 난이도 상이에요. 이거보다 복잡한 문제는 정보 처리에서 출제가 재교출 부분에서는 안 되고요. 자, 이걸 객체지향 쪽으로 봤을 땐 재교출 섞어서 그렇지. 자, 중요한 거는 자식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오버라이드 상황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해서 해당 문제 난이도 높습니다. 예, 그래서 꼼꼼히 정리를 한번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문제입니다. 재교출이 즐겨 출제는 되지 않지만 이 문제보다 더 복잡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12번에서 파이썬 코드인데 파이썬이 매회 출제가 되진 않고 어떻게 해요? 한 해 정도 건너뛰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파이썬이 뭐 2문제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제의 난이도 조정에 의해서 출제가 된 거고, 자, 이번에 출제된 부분은 중요한 건 자료 구조고 대가로, 갓가로입니다. 대가로 소개, 대가로 해서 시퀀스 중에서 리스트가 이번에 출제됐다. 이게 중요해요. 그죠? 네. 자, 그런데 리스트의 요소는 또 다른 리스트일 수도 있다 해서 중첩 리스트. 중첩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십니까? 배열이 자꾸 생각나시죠? 그래서 중첩 리스트를 그렇죠? 접근하는 문제이고 출력 결과 쓰세요 하니까 파이썬이죠. 자, 파이썬에서는 프린트 함수예요. 자, 해서 프린트 하나, 둘, 그리고 프린트 여기에 있네요. 자, 그런데 프린트가 포 속에 있네요. 여기 또 프린트네. 해서 여러 개의 프린트를 적어야 부분 점수 없고 5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첩 리스트의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념 알고 계시고, 자,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덱스 부분으로 접근해서 출력 결과랑 포해인 문법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중첩 상황이니까 포문 속에 포문이 있다라고 여러분 자바 경험이나 시 경험으로 알고 계시고 조금 더 정확하게 갈게요. 자, 파이썬은 동적 타이핑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다 객체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해서 이게 LOL이에요. 소문자 LOL. 자, 리스트 객체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리스트 속의 리스트. 자,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해서 총 3개의 요소를 갖는 LOL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OL은 첫 번째라고 했지만 인덱스적인 의미에서 시작은 0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라고 했지만 LOL 중에서 이렇게, 그리고 LOL 두 번째 해서 총 3개의 요소가 있죠. 그런데 0번지라고 되어 있는 요소를 봤더니 이게 또 리스트 객체네 라고 해서 자, 1, 2, 3 이 연속적으로 리스트 객체로 존재를 하네요. 그죠? LOL 0에는 이렇게 리스트 객체가 또 있네요. 해서 중첩 상황. 자, 이것도 인덱스의 012 리스트 LOL 0번지 0, 0번지 1, 0번지 2 이고요. 자, 그럼 여기도 각가로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해서 또 LOL의 첫 번째 객체도 4, 5. 자, 두 번째도 6, 7, 8, 9 해서 자, 0, 1, 0, 1, 2, 3. 그림으로 보자면 논리적으로는 2차원 배열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적 타이핑이 되고 객체를 생성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 크기가 다 제각각이죠.
그죠? 아, 이렇게 메모리를 잘, 그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그죠? 자, 기본적으로는 2차원 구조를 갖고 있지만 아주 정확하게는 이렇게 참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대입이 되고 난 다음에, 자, 출력합니다. 프린트 함수는 값을 출력하죠. 자, 그런데 이 값이 객체냐, 그쵸? 리스트냐, 자료 구조냐에 따라서 출력의 결과가 좀 차이가 나는 함수예요. 자, LOL의 값가로 0. 아, 구조적으로 2차원을 생각을 하셨는데 2차원인데요, 선생님. 여기에 뭐가 없네요. 라고 하면 자, LOL의 0번지의 객체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요소 이 전체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프린트 함수는 LOL 0번째의 객체 전체를 출력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얘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1, 2, 3. 자, 프린트 자체가 객체 출력하는 기능이어서 자, 1 쉼표, 2 쉼표, 3 출력 양식이 아니고 객체 1, 2, 3이다 라고 해서 쉼표 1, 2, 3 하셔야 되고 각가로까지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파이썬의 결과입니다. 선생님 그냥 1, 2, 3 적었어요. 빵점이에요. 자, 이건 출력 결과니까 코드를 돌렸을 때 아, 그렇구나. 저 객체 출력했어요. 얘는 다 객체예요, 하나가. 자, 그러면 LOL에 2차원 구조로 접근을 했네. 해서 각가로 자체가 연산 처리가 돼요. 자, LOL에 2 하면 어디예요? 여기를 가리키겠죠? 그죠? 여기를 참조한 다음에 거기 전체가 아니고 거기에 1. 위치의 객체. 뭐예요? 하나네. 7. 그죠? 네, 7만 출력이 됩니다. 해서 7 해서 자, 자동으로 프린트 함수는 설정이 다음 줄로 되게 돼 있어요. 다른 요소 값들이. 자, 그래서 다음 줄로 출력이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럼 포문인데요. 알고 계시듯이 C 언어나 자바랑 다르게 파이썬은 들여쓰기를 통해서 블록을 형성하고 있죠. 자, 시험장에 가셔서 잘 보셨을 거예요. 포문 속에 포문 있다. 알겠다. 자, 첫 번째 반복 제어문이 있는데 두 번째 반복 제어문과 자, 여기 중괄호는 아니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반복은 포문과 프린트한다. 아, 포문 처리하고 프린트해서 줄 바꾼다. 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예, 이게 실제 코드였어요. 출제된.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코드로 출제가 됐고, 자, 중첩 상황이면 여러분이 자꾸 앞에서 배웠던 자바에서의 행렬을 생각을 하시는데 관련해서 행렬 개념이 틀린 건 아니지만 2차원이니까 in이라는 연산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포인 콜론 문법을 학습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포인 하면 횟수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파이썬은 in 다음에 나와 있는 이거 객체죠. 자, 해당 객체의 요소 하나를 참조합니다. SUB라고 해서. 자, 그래서 하나씩 해서 해당 객체의 요소가 없을 때까지 반복해서 LOL 객체 덩어리 하면 LOL 객체는 이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자, 첫 번째 0번지에서부터 자, 객체 덩어리를 SUV가 참조를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SUV. 그죠? 네. SUV 하면 자, 첫 번째로 0번지의 SUV를 참조하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자, 1, 2, 3 있는 요소 3개를 가지고 들어봤죠. 자, 그럼 내부에서 나 지금 1, 2, 3 있는데 거기에 in 연산자니까 그걸 또 객체로 접근을 합니다. 아,
SUV 속에 하나를 선택해서 없을 때까지 객체 참조하여라. 그래서 SUV 지금 여기죠? 자, 1, 2 어디예요? 아이템 객체 속에 일단 참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이렇게 포인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자, 지금 아이템은 1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내부에 들어와서 아이템을 출력하고 쉼표, 자, 엔드 해서 한 칸 띄기. 자, 프린트의 기본은 역/n이어서 줄 바꿔요. 그런데 그 엔드 부분을 줄 바꾸지 않고 이렇게 쌍따옴표로 출력하는 양식일 경우에는 한 칸 띄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 지금 아이템에 뭐 있어요? 1 출력하고 한 칸 띄는 거죠. 이것까지 원래 초점은 가야 돼요. 이게 한 칸 띄기가 있었어요. 그죠? 네. 자, 그럼 커서는 여기 있고, 자, 그 다음에 들여쓰기 영역은 여기니까, 그죠?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서브의 모든 요소를 방문 안 했으니까 아이템에 다시 2번 참조를 합니다. 해서 2번 출력하고, 자, 아이템에 3을 참조해서 3을 출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객체가 전체가 처리가 됐죠? 참조가 됐죠? 참조죠? 예. 이게 순회와 관련된 처리예요. 모든 요소를 순회하여라 라는 이인 연산자예요. 자, 그러면 3이 됐어요. 그러면 더 요소가 없으니까 여기 프린트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줄로. 다음 줄로 갑니다. 다음 줄로 커서를 옮겨 놓는 거예요. 프린트에서.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시 포문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죠? 예. 여기에 들여쓰기 끝났으니까 다음 손해를 위해서 LOL이 그 다음 요소를 서브에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제가 서브해서 이렇게 그릴게요. 그죠? 이동됐어요. 자, 이번에는 4, 5예요. 자, 그러면 안쪽에서 아이템이 서브가 바뀌었기 때문에 4, 5 해서 4 들어갔다가, 그쵸? 4를 가리켰다가 4 출력하고, 그리고 다시 5도 있으니까 5 참조해서 5 출력하고 줄 바꾸고, 없으니까 끝. 자,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마지막 서브 가리킵니다. 자, 해서 서브가 참조하는 부분이 마지막. 해서 6, 7, 8, 9가 아이템의 차례대로 참조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6, 7, 8, 9 해서 끝나는 거죠. 자, 해서 답에 1, 2, 3 가까로 있어야 되고요. 리스트다 이고요. 리스트의 전체 요소 7, 1, 2, 3, 4, 5, 6, 7, 8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참조를 하나의 값으로 했기 때문에 가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프린트에서는. 그렇죠? 자, 해서 12번의 파이썬 코드까지 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렸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자, 해설 듣고 다시 이 코드를 봤을 때에는 전체 요소 출력, 객체 출력하고 요소 하나 출력하고 2차원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크기가 제각각인 1, 2, 3, 4, 5, 6, 7, 8, 9를 출력하는 효율적인 방법. 저 횟수가 아니고 존재 여부로 출력하는 파이썬 출력 부분 코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리스트 중첩이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 정도가 난이도 최상인 파이썬 코드예요. 자, 자료 구조 이번에는 리스트 중첩이 출제가 됐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부터 20번 문제까지는 약수령 문제가 없고요. 단답형 문제만 있어서 여러분이 문제 보시고 답안의 정답 확인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학습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해설 영상을 굳이 듣지 않으셔도 되니까 여러분 좀 더 빠르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막상 시험장에서 이렇게 쉬운 문제, 간결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지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서 SQL 제외한 문제는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이고요. 해당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얘기 드릴 건 뭐냐면 이렇게 몇 가지를 적으세요 라고 했을 때 5점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아유, 한 개만 적었어요. 두 개만 적었어요. 그러면 2점, 3점, 5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점이 됩니다. 자, 중간에 틀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가지수를 채점을 합니다. 앞에서부터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틀리면 안 되죠.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을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는 이상현상. 자,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상현상 3가지를 적으세요. 이렇게 간결하게 나왔고요. 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순서는 상관없죠. 삽입. 자, 삽입이라고만 적지 말고요. 삽입 이상이라고까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현상 적으셔도 좋아요. 자, 삽입, 삭제 이상. 그리고 자, 경우 교재에 저희 갱신 이상으로 배웠습니다. 자, 또는 수정 이상 하셔도 맞습니다. 수정 이상. 순서 상관없고, 자, 이렇게 가로 적고 적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의 용어로 하나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자, 시험 문제에서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이상현상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상현상은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을 처리하는데 문제를 초래하는 현상으로 3가지가 있다.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이 있다. 이러면은 필답형 문제의 약수령 문제까지 공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현상 뭐 문제 난이도 높지 않죠. 종류수 나오는 문제 유형 확인하는 게 의미가 있고, 자, 14번과 관련해서는 길게 본문이 실제 나왔어요. 조금 설명이 있었던 문제이고, 자, 데이터 회복 기법.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도중에 장애가 발생하면 회복하는 거죠. 손상된 데이터베이스를 손상 이전의 정상 상태로 복구하는 작업을 회복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장애가 먼저 발생을 해야 되고 그 장애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다양한 회복 기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출제한 문제는 가로 회복 기법이다. 그러면 자, 가로 용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적는 거 연습하세요. 자, 회복기법은 로그를 이용한 회복기법이다. 자, 그럼 회복기법과 관련해서 로그를 이용하는 경우와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구별을 했죠. 자, 얘는 이용을 한대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갱신 로그를 저장함으로써 회복을 대비하고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로그의 동시 손상을 대비하여 별도의 전용 디스크에 로그를 저장할 수 있다. 자, 키워드 동시 손상이고요. 자, 뭐뭐의 회복 기법은 트랜잭션의 실행 상태에서 변경된 내용을 자, 키워드 그때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기법이다. 변경되는 모든 내용이 로그에 있으니까 로그 내용 토대로 회복할 수 있다. 자, 회복 기법 중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로그 파일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참조해서 장애 발생 시점에서 자, 리드나 온두 실행하여 데이터베이스 복구한다. 자, 키워드는 바로 뭐 그때이니까 뭐예요? 생각나세요? 즉시갱신. 회복 기법 적지 않으셔야 된다. 네, 라고 해서 즉시갱신 또는 영어로 적으셔도 좋고요. 자, 11번 문제는 개정된 이후에 이렇게까지 이 내용에 충실하게 문제가 난이도 높지 않은데 여러분의 필기와 실기의 연계 상황이 이런 문제예요. 필기에서 학습한 내용이에요. 그죠? 네, 그럼 실기에 넘어와서 이렇게까지 문제화한 거예요. 난이도는 높지 않은 문제예요. 계산을 하거나 프로세스 스케줄링 문제가 나온 건 아니죠. 자, 그런데 개정된 초기고 지금 프로세스에 대한 시작이 이렇게 출제됐다라는 건 이후에 프로세스 스케줄링 문제도 출제될 거라는 거예요. 자,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 자,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 프로세서가 아니고 스예요라고 얘기했죠.
실행 가능한, 그죠? 실행 중인 프로그램 PCB 블록 작업의 단위 누가 처리해요? CPU가. 자, CPU가 처리하는 작업인데, 자, CPU가 잡 상태에서 있는 잡을 생성합니다. 뭐로? 프로세스로. 자, 해서 프로세스의 상태가 일관된 상태로 변화하는 모습을 상태 전이도로 보여져 있고, 1번에서 3번은 프로세스의 주상태 3가지. 자, 프로세스가 짜잔 하고 생성이 됩니다. 자, 이때 PCB 블럭이 생성이 되어 프로세스야 너는 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프로세스인 여기서부터가 주기억장치 할당받은 거죠. 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아, 프로세서 이전은 보조기억장치. 자, 그래서 프로세서가 생성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 처리는 어디서 하죠? CPU에서 하는데, 자, CPU가 인식할 수 있는 이 상황에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일단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아, 실행을 준비. 자, CPU는 실행 상태의 프로세스죠. 이 부분. 그러니까 CPU가 할당받은 상황이 프로세스가 실행 상태에 되는 거죠. 일관 상태가. 그럼 그 전 상태가 준비 상태다. 자, 그럼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CPU를 할당하는 작업을 디스패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실행하고 종료. 다 실행을 했어요. 프로세스가 처리를 다 해서 종료가 돼서 끝날 수도 있고, 프로세스를 딱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외부에서 입력되거나 처리 결과를 출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기다리게 되겠죠. 해서 준비, 실행, 대기. 이렇게 대기 상태로 가는 이유는 여기에 많은 다른 프로세스들의 기회를 위해서 CPU가 놀면 안 되니까. 자, 그럼 대기 상태에서 입출력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준비로 갔다가 실행이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준비 상태의 준비 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준비 큐에 프로세스가 진입을 하면 거기서 선별해서 CPU 처리하는 거죠. 자, 1번, 2번, 3번 여기다 적으시면 안 되죠. 답란에 적으셔야 되는 거죠. 준비 ready라고 적으셔도 돼요. 그렇죠? 실행 run 또는 runnable 좋습니다. 자, 대기 또는 wait 또는 한글로 block, 영어로 block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그렇죠? 자, 해서 각각의 상태, 준비, 실행, 대기의 주상태 프로세스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